한국 수출이 코로나를 뚫고 반등에 성공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뉴스거든요. 박수.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로 거의 80% 이상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게 낙수 효과가 별로 없을 때가 문제니까. 근데 이게 대기업만 수출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에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크게 안 나옵니다. 기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크게 나올 나오면 안 되죠. 네. 나오면 노조들도 이제 난리 나죠. 이제 잘 문재인 된다고. 정부가 잘하면 안 되는 나라. 네. 참 희한하지.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도 이번 코로나로 상반기 때는 반토막밖에 안 났어요. 100만 대 팔던 거 50만 대밖에 못 팔았는데 다시 이제 정상 회복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를 잘하고 있는 건 당연히 K 방역의 효과겠죠. 물론 여기에 2.5단계 등을 하면서 피해를 보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부분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세계 유례 없는 것들. 오죽하면 영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이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정도로 한국 경제가 지금 이게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 플러스가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OECD 등의 전망일 뿐이에요. OECD 국가 1위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 근데 플러스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10월, 12월, 13,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찌됐건 수출이 정상화됐다. 7개월 만에 정상화됐다. 근데 그 7개월 동안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를 살리려고 할 수 있는 게 고트 트러블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와중에도 기본 산업 구조 자체를 살려버리잖아요. 이게 코로나 방역을 초반부터 열심히 했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정말 이거야말로 이문덕이요.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이문덕인데 언론은 막 보도를 안 하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 위주가 많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요 폭발적 수요예요. 뭐 비대면 수업이라 때문에 집에 요즘 아이 있는 집들도 보면 저가형의 노트북이 엄청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고 전 그 일본 같은 경우 말대로 관광 산업 20% 이상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있고 계속 한다면은 플러스로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거든요. 경제가. 그러니까 진중군 같은 놈들은 이런 기사는 언급을 안 하지. 안 보이죠.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거는 절대 그러다가 페북에 글을 쓰면 한 50개 중에 하나를 미래통합당 아니 국민의 짐 그 약간 모자란 일베 같은 청년 의원들 뭐 비판하는 걸 쓰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을 논평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요 비아냥거리려고 생각하면 절대 칭찬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어쩌네 저쩌네 무슨 옛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정권 때는 뭐 성장률이 높았는데 그것만 당연히 국제적인 흐름이 그런 거지 뭐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냐 이런 식의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출을 잘하고 있거나 정상 회복됐거나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성장률 1위 한다거나 이 부분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이 방역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방역과 관련해서 뭔가 대응들을 되게 잘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이거 보면서 조중동의 헤드라인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조중동 헤드라인. 서민경제 주장한 대통령. 대기업은 잘 나가는데 서민은 멍들어.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이 기사를 어떻게든 또 나쁜 방법으로 가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이나 그런 공장을 무지 많이 발전했어요. 대기업에 있는 정책이 재벌에 있는 걸 잘못했던 게 저게 뿐이지 대기업에 우리나라 판매된 거 인도에 있는 삼성 공장부터 방문 다 했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령을 했지 그걸 또 기사가 안 나와. 대기업도 했던 기사가 참 기레기들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4대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아세안 이렇게 있는데 중국 수출은 8.2% 증가했고요. 미국으로는 무려 23.2% 증가했습니다. 이게
트럼프하고 관계 문제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제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EU로는 15.4% 증가했고요. 아세안 4.3%. 재밌는 건요. 인도 쪽으로, 그러니까 4대 시장 외에도 인도 쪽으로 28.2%까지 늘었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6.0%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뭐랄까 들어와야 될 게 덜 들어오는 뭐 이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의 여파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것을 수입해 가던 측면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시장들이 개척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지금도 뭔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이 완전 줄었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주는 거죠. 일본으로 또 하는 수입은 더 줄었을 때. 이거 완전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경제 성장률 뭐 수출 이제 정상화돼서 이게 세계에 유례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내더라도 단신 지상파 뉴스에 물론 안 나오고 이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거든요. 그냥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방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역 플러스 경제를 잘하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K방역과 K경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보도를 안 하는 이유는 나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 조중동 그렇다 치고. 에이 알면서.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런 이야기를 KBS나 MBC가 다루면 안 됩니까? 가끔씩 우리 보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날은 방송해주는 날은 있어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KBS는 이야기를 해줘야죠. 보니까 토요타 차가 팔리는 곳은 추미애 의원님 사퇴 집회 뭐 이런 데밖에 안 팔리더라고요. 웬 의원님이요? 아니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 그 사퇴하라는 집회에 맨 앞차가 토요타였어요. 네. 신기하죠. 그 차 맨 뒤로 가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 참 한결 같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말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라는 게 딱 맞아. 채널 A가 가장 뉴스가 저질이에요. 그 바로 위에가 TV조선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가장 뉴스가 고급스러웠을 때가 손석희 앵커가 잘 나갈 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그래서 이렇게 심층 분석해 주잖아요. KBS 뉴스는 기본적으로 좀 드라이하고요. MBC 뉴스는 잘하는 것만 잘해요. 제 평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채널A 뉴스식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거 있잖아. 이 꽃게 파리하면 월북 안 한 증거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뉴스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왜 그 하향 평준화가 되냐면요.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적인 뉴스를 내면 그 뉴스의 시청률이 높아지고 뭔가 좀 드라이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는 뉴스를 내보내면 논쟁거리가 없기 때문에 뉴스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아예 안 내보내. 그러니까 편집회의 같은 걸 이제 9시 뉴스 하기 전에 하다 보면 이걸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거를 완성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앵커예요. 그 사람들 아나운서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 앵커들이 이 뉴스 밸류를 갖고 이걸 몇 곡지에 넣을 것인가를 하는데 항상 배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꽃게를 어떻게 해서 그게 판매한 공무원이면 월북을 안 한다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클릭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의도도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KBS 공영방송인데 정부를 빨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앵커를 민경욱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앵커도 했었어? 그러게요. 뇌가 없는데 어떻게 잘하셨네. 참 정말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엄경 멘트 같은데 옛날에 아니 그 진실을 한번 말하고 어처구니없는 아니 일이네. 그 문재인 대통령 기업 같은 거 말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더 봐서 광고 수입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광고 수입에 다양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만 광고 수입을 받아서 그런 건가? 네, 예전에 맞습니다. 전파 낭비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정말 정파 낭비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오십시오. 방송사 접고. 채널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뭐 일부에서 작게 있긴 합니다만 그 한국판 뉴딜 같은 거 보면요 세계에서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선제적 대응해가지고 여러분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코로나 대응에서 무슨 뉴딜 비슷한 걸 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게 오히려 군수 산업이나 그 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지금까지 새로운 창조 전공을 했잖아요. 반도체부터 계속 그런 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방어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 진격을 하는 거고 음. 걔네들은 지금 방어하기도 정신없는데 어떻게 진격을 해요? 나는 이제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세계 1위 자리 놓치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아까 그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할 때 미국 국정을 왜 해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난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등치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만 경제 규모나 어떤 실력에 있어서 놀랍게도요. 다시 한번 그냥 기억을 더듬어 봐요. 이명박 박근혜 때 중국한테 선두 자리 놓쳤다고 추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추격이라는 표현 거의 안 쓰거든요. 웬만한 분야에서 그 대통령 집권한 지 3년 몇 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따가 나오나 또 논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실제로 국민의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수준 높은 국민을 끌어가는 것은 리더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자꾸 조중동은 조중동대로 문재인 정부 잘 나가는 게 싫으니까 보도 안 하고 KBS나 MBC는 대통령 빠는 것 같아서 보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보도하냐고. 새날이 하는. 그럼 우리는 공영방송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시청료, 수신료 우리한테 내. 좋아요부터 좋아요. 누르시면 좋아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웬만하면은 슈퍼챗 이야기를 안 하고 내지 말라 그러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인테리어가 하나도 없지. 인테리어 하나 없네 진짜. 현실. 너무하네 진짜 사람들. 여러분들이 막 슈퍼챗 보내주고 그러면은 내가 하지 마세요 이야기할 텐데 야 이분들 그러시구나. 공영방송을 이렇게 홀대해도 됩니까?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를 고민이 민망하네요. 일단